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먼저 문어 원문을 볼까요? 유봉자원방내 불영났고. 유봉자원방내 불영났고. 이 말은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뜻입니다. 친구란 것들이 도무지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공자님은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공자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독자들에게 공모 행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적어서 내면 잘된 작품을 뽑아서 상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응모작이 수천 개나 접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발된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이다. 그렇죠?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기 싫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럴듯하지요. 그리고 친구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다. 이런 작품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1등으로 뽑힌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내 곁을 찾아오는 사람이다. 이것이 최고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내 곁을 찾아오는 사람이 나의 친구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SNS에 올렸더니 트위터에다가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를 외면해도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우리 집 강아지 부피.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식구들과는 때때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때때로는 무관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강아지 부피는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나를 반겨준다. 그러니 얘가 내 친구가 아니냐 그런 답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큼 끝까지 주인을 따르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동물이 늙고 병들어서 자기를 반겨주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리면 내다 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낫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 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면서 떠났을지라도 나는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줄 거야. 나는 찾아갈 거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멋진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얘기인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어느 날 길에서 육당 최남선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해 한용운 선생 그러면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에 불교를 대표하는 인사였고 육당 최남선은 33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왜 포함이 안 됐는가 하면 나 좀 빼주시오. 왜냐하면 나는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감옥 가면 안 되니까 나 좀 빼주시오 해가지고 뒤에서 독립선언문만 썼습니다.
어쨌든 육당 최남선이 만해 선생과 길에서 맞닥뜨렸는데 어이 만해 오랜만일세. 그러나 만해 한용운 선생은 육당을 한번 쳐다보기만 하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육당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봐 만해 나야 날세. 그러면서 급히 쫓아왔습니다만은 만해는 휙 돌아서 육당을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그제야 육당은 슬금슬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해 한용운이 왜 육당을 그렇게 무시하듯이 대했는가 하면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함께 썼던 본문은 최남선 씨가 기초를 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공약 3장은 한용운 씨가 썼는데요. 그렇게 따지니까 꽤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나 육당은 변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일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마주쳤지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던 거죠. 민족대표 33인 그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개를 굽히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해 한용운은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에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천도교 대표였는데요. 최린 선생이 어느 날 성북동에 있는 한용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들기면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만해 만해. 그러나 방 안에 있던 만해는 안방을 향해서 부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 꼬락서니조차 보기 싫은 인간이 날 찾는 모양인데 나가서 없다고 하시오. 안에 있으면서 없다고 하시오.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가보시지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부인이 나가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그때 방에 있던 딸아이가, 영숙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쪼르르 쫓아나갔습니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른들 밖에서 무슨 소리 나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나왔더니 최린이 이 소녀를 보고 야, 너 참 귀엽게 생겼다. 그러면서 속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만은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100원짜리, 요즘 100원짜리 동전 아이들 줘도 잘 안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1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야, 어른이 주는 거니까 받아라. 그렇게 하고 100원짜리 지폐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부인이 그 이야기를 안에 들어와서 한용운 선생한테 했죠. 그랬더니 한용운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걸 왜 받도록 그냥 놔뒀어? 어서 빨리 우산이나 내오시오. 비가 오니까. 그래서 그 우산을 받쳐들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무릅쓰고 그 길로 최일인의 집을 찾아가서 100원짜리 지폐를 되돌려주고 왔습니다. 그때 돈 100원이면은요, 쌀을 15 또는 16가만이나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쌀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예전에는 쌀이 재산이었거든요. 쌀 15가만이면 한 1년 정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만해 한용운네 집은 먹을 거리가 없어서, 끼니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고구마로 연명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은 그 지폐를 억수로 퍼붓는 빗속을 뚫고 가서 돌려주고 왔다는 겁니다. 육당 최남선도 그렇고 최린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민족 대표를 자처하며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지만 세월이 십수년 지나니까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친일파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자, 나라를 인격화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망 없다, 할 수 없다, 숙이고 살 수밖에 없다, 일본 신민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만해 한용운은 이 양반이 해방을 1년 앞두고 194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 아깝죠. 죽을 때까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뭐냐 하면 최후의 1인까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일본과 싸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천지가 일본판이 되더라도 죽기까지 나라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였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지만 최후의 1인까지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런 인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는 일본에 통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겠죠. 1937년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던 1940년대 초에는 이른바 대다수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친일파가 된 것도 모자라서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학도병에 지원하라고, 정신대에 나가라고, 그래 요즘 위안부라고 하죠. 위안부에 지원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신문에다가 잡지에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글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내 한용운을 비롯한 몇몇 애국지사들은 온갖 핍박과 회유를 물리치고 항일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국지사들은 이 말이 옳지 않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최후의 1인이 남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술 먹을 때는 친구가 1000명이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 놈도 안 남는 것이 인심 아닙니까?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에서 그 몇 안 되는 믿을 놈이 되어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몇 안 되는 믿을 놈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유일하게 끝까지 남는 믿을 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니까 남들이 다 떠나도, 온 세상에 다 떠나도 찾아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내 곁을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친구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찾아와 주는 친구라는 말씀이군요. 자신의 생업을 일시 포기하면서까지 친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정도의 친구라면 친구다운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붕자 온박내, 불행 낳고. 이 구절을 멀리서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와서 즐겁다 처럼 단순하게 해석하면 공자님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만 진정한 친구이고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는 친구는 못난 친구인가?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거리가 가깝고 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내 곁을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날 때 즐거움이 크다는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친구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